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제2강의 5번째 시간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비슷한 말들이 있죠. 앞에 등자가 붙은 것인데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등속운동이 있습니다. 등속운동은 등속력운동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인데 속력은 빠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건 어떤 길을 따라서 가건 속력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등속운동입니다. 등속운동은 그래서 등속 직선운동 또는 등속 원운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선 위를 일정한 빠르기로 가면 등속 직선운동, 원 위를 일정한 빠르기로 가면 등속 원운동 그러죠. 그리고 등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말하는 벡터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바로 빠르기입니다. 속력입니다. 속력뿐 아니라 방향도 일정합니다. 근데 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아서 속도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직선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직선위를 간다 그랬죠.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위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에서는 무엇이 일정하냐면 우리 유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에서 A하고 F가 비례하죠. 여기서 F는 물체가 받는 힘을 다 합한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일정하면 일정한 힘을 받으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공중에다 던지면 어떻습니까? 포물선을 그리죠. 그런데 그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가 받는 힘이 알짜 힘이 바로 중력으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직선 위를 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습니까? 힘이 항상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면 일정한 힘이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도 같고 움직이는 방향도 속도의 방향과 같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주 기술하기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선 운동은 바로 1차원 운동이기 때문인데 1차원 운동이란 좌표 하나 가지고 운동이 기술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1차원 상에서 1차원 축상에서 X좌표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위치는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바로 위치는 그 좌표로 표시하죠. 그래서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바로 이 위치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는 거 또는 시간 간격분의 변이 dx가 바로 변이죠. 그것이 속도와 같습니다. 이때 시간 간격이 미분 간격이면 그때 dx도 종속 변수인 dx도 미분이 되고 그게 바로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v는 dt분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떠냐? 가속도는 시간 간격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게 시간 간격이 또 미분이 되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것인데 속도는 이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것이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A는 dt분의 dv가 일정 또는 A는 dt 제곱분의 d제곱 x가 일정이다 라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우리가 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로 위치와 속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만 알면 그 가속도의 위치와 위치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1차 미분 방정식. 아까 우리가 속도도 dt분의 dx 해서 미분이 1차가 들어있는 식이 됐죠. 그리고 가속도도 a는 dt분의 dv.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이 됐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위치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란 간단히 복습하면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인데 1차 미분 방정식은 방정식 속에 이렇게 1차 미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1차 미분 방정식은 1차가 아닌 더 높은 차수의 미분 방정식은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분으로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경우로 바꿔서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1차 미분 방정식을 적분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1차 미분은 두 미분의 비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미분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양변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적분할 수 있는 형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적분할 수 있는 형태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dx를 곱해가지고 두 적분으로 만들었죠. 그랬을 때 왼쪽의 적분은 적분 변수가 무엇입니까? x죠. 이때 p적분 함수가 반드시 x만의 함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적분 변수는 무엇입니까? y죠. 그러면 그때 p적분 함수가 반드시 y만의 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적분 가능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분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부정적분은 아직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은 어떤 적분 표현에다가 더하기 임의의 상수 이거 하나 더해주죠. 상수를 하나 더해줬으면 같다고 넣을 수가 없겠죠. 정적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정적분으로 만들 때 두 변의 변수가 다르죠. 그 적분 구간을 만들 때 그 변수를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좌변의 x에 대한 적분 구간 이게 x1, x2라고 그러고 y에 대한 적분 구간 이거를 y1, y2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인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이 좌변의 x의 적분 값인 x1에서의 y 값 그리고 또 y2 값은 그것은 x2일 때의 y 값 이렇게 적분 구간이 서로 연결이 되면 그때는 이게 적분이 이제 됐다.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dt분의 dv가 a라고 그랬죠. 이게 안 변하고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으로 풀겠습니다. 양변에 dt를 곱해가지고 곱하는 모양으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적분 가능의 형태죠. 그래서 좌변을 적분하면 자, 적분 변수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v죠. 그래서 v를 v0에서 vt까지 적분하면 vt 빼기 v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습니까? a는 상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t-0 이렇게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 vt는 v 빼기 v0는 at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 우리 v를 시간의 함수로 at 더하기 v0 그래서 a는 가속도라고 해서 알고 v0는 시간이 제로일 때의 속도입니다. 그거 알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구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면 속도를 이렇게 구해놨으면 또 똑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dt분의 dx가 v죠. 이번엔 v는 상수는 아닙니다. v를 우리가 알죠. 시간의 함수로. 그래서 v는 at 더하기 v0니까 이것도 양변에 dt를 곱해가지고 적분합니다. 그러면 양변이 다 적분 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면 좌변의 적분은 아까나 마찬가지로 xt 빼기 x0가 되고 우변의 적분은 어떻습니까? t를 적분하면 2분의 t제곱이죠. 그래서 우변은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그래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식 xt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속도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로 위치를 구하는 식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 두 개의 식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자주 이용되는 식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식입니다. 그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식은 다른 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구한 식에서 유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이렇게 이제 구해놨죠. 그랬으면 일식에서 t를 표현합니다. 일식을 가지고 t를 표현해서 요걸 이 식에다 대입시키면 t가 소거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식을 우리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유명한 2ax-x제로는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 식 3개를 우리 구했습니다. 이 식 3개에서 특별히 등속도 운동 공식도 구할 수가 있는데 등속도 운동은 a는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v는 안 변하겠죠. 그리고 x는 vt 더하기 x제로 이렇게 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은 우리 아까 구한 것처럼 a는 일정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vt는 at 더하기 v제로, xt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제로 t 더하기 x제로, 그리고 2ax-x제로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식 3개가 있는데 이 식 3개가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입니다. 이 식 3개에서 a는 제로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등속도 운동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 때 이 3개 중에서 적당한 식을 골라서 풀 텐데 어떻게 적당한 식을 고르느냐? 그건 먼저 문제에서 준 양이 무엇인지, 구할 양이 무엇인지. 그래서 준 양과 구할 양이 있으면 3개의 식을 보고서 어떤 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할지 우리 이제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먼저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기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을 정하고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는 것인데 1차원 운동의 경우에는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체를 던졌을 때 그때는 이제 1차원 축이 위아래 연직축이 되겠어요. 위를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할 것인지 아래를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정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오는 식이 부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정해놓은 다음에 저 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방향의 양이면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방향의 양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정한 기준계에 맞도록 물리량을 표현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 또는 가속도, 속도 이런 부호를 내가 정한 방향과 맞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F는 MA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우리 구한다면 가속도에다 부호를 먼저 붙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 결과로 가속도가 나왔을 때 가속도가 플러스 부호가 나왔으면 내가 정한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으면 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지는데 얼마로 던지냐면 4m/s로 던진다. 4m/s는 초속도죠. V제로입니다. 그랬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 높이,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라. 바닥이라는 데는 지금 내가 던진 데죠. 그랬을 때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이때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정하겠습니까? X축은 그냥 연직축일 텐데 이건 주로 초속도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정하면 좋습니다. 위로 던졌을 때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 처음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위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어떤 방향을 향합니까? 아래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8m/s제곱.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플러스 4m/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세식 우리가 구한 1번, 2번, 3번식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A번 문제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최고점에서의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고점이라는 건 어떤 점이냐면 올라가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거기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던졌을 때 최고점은 항상 속도가 0이 되는 것이 최고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번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T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T가 있는데 문제에서 준 거 가지고 T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 것보다 첫 번째 게 낫겠죠. 그래서 1번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식에서 바로 T는 A분의 V-V제로인데 A, V, V제로 다 알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0.42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B번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최고점까지의 높이죠. 자, 이 연직축의 좌표를 X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던진 곳을 X0라고 그러면 X-X0가 바로 내가 구할 것입니다. 이 내가 구할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3번식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x-x0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인데 여기서 v는 얼마입니까? 0이죠. v0는 주어졌죠. a 알죠?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0.82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x가 x0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x-x0는 0이다 이렇게 놓든지, 또는 x는 x0와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뭡니까? v죠. v, 그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3번식밖에 없죠. 그래서 3번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x-x0에 0을 대입했더니 v제곱 빼기 v0 제곱은 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내가 구할 게 바로 뭡니까? v인데 여기 이 식을 풀 것 같으면 v는 플러스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x0에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져서 내려가기도 하는데 두 개가 다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지금 내가 구하는 답이겠습니까? 떨어지는 거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내려오는 마이너스 방향이 바로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마이너스 4m/s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있는데 직선도로에서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전방 40m에서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가속도로 감속돼가지고 2.5초 뒤에 물체하고 충돌했다. 충돌한 순간, 충돌하기 직전이죠. 자동차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계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처음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 X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무엇인지 보겠어요. 먼저 초속도 줬습니다. 그리고 X-X0가 주었죠. 그게 바로 전방 40m죠. 그리고 충돌한 시간이 주어졌죠. t가 주어졌죠. t가 2.5초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하는 게 뭡니까? v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v 구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모르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a가 1식에도 a가 들어가 있고 이 3식에도 a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v를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식과 3식을 다 이용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서 먼저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가속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1식에서 가속도를 V와 V0와 T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식에다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3식에다 대입했더니 우리가 이제 준 걸 이용을 할 텐데 여기에 아주 쉽게 풀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좌변에 V-V0하고 우변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하면 여기 지워지는 게 있죠.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V 더하기 V0 곱하기 V 마이너스 V0 하니까 V 마이너스 V0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V0는 T분의 2 X 마이너스 X0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V는 T분의 2 X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V0인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니까 전부 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입했더니, 네, 물체하고 충돌하기 직전에는 12m/s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딱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일정이면서 직선위를 움직일 것 같으면 항상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인데 직선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식 3개를 딱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식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사용할지 그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